내용들을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장의 얘기들을 하려면 끝도 없어서 1년부터 10년까지 쌓은 사업장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익히 좀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이디스 지회장 이상목입니다. 대만 먹튀자본에 위해서 정리해고되고 지금 2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콜트콜텍 기파를 만들던 노동자고요. 지금 10년째 이제 정리해고돼서 지금 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근입니다. 예, 비정규직 상담원 140여 명 중에 42명이 예, 공약 덕분에 해고돼서 지금 해고투쟁 2명이 남아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올라온 동양시멘트에 다니다가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동양시멘트 지부 부지부장 이인용입니다. 세종호텔은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으로 있을 때 113억 사학 비리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이명박 정권 때 다시 이사로 복귀하면서 또 호텔에도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노동의 모든 다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단합하는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하고 있어요. 저는 하이텍 RCD 코리아 조합원 이용신이라고 합니다. 하이텍 RCD 코리아 구로공장 RCD 코리아. 네, 저도 구로공단에 있는 금속노조 탄압장이고요. 하이텍 RCD 코리아 분의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해가 바뀌도록 이 변함없는 이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치열하게 현장에서 싸우는 여러분들 보니까 상당히 좀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 자신도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이었고 또 그 불법적 환경, 참혹한 노동 환경 때문에 저도 평생의 장애인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갖는 영역은 좀 그야말로 조폭국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소위 기득권자들의 불법 폐악 행위에 대해서 이게 교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그야말로 공정한 나라, 그 공정한 나라의 핵심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조차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강자 중심의 사회, 소위 약탈적 관계 이런 것들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자들에 대한 강자의 횡포고 또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될 소위 정치 권력 국가가 실제로는 강자들의 횡포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조장하고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촛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일자리 만드는 걸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생각이 사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수없이 노력해도 안 됐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초과 근로를 주 40시간 이상 하면 정말로 보수를 1.5배를 주게 만들면 그 고정적인 연장 초과 근무할 부분을 절대로 연장 근로 시키지 않죠. 새로 고용할 겁니다. 그다음 불법적으로 52시간 이상 일 시키는 거 형사처벌 하면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그런 불법 노동을 계속하면 삼성그룹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을 구속했다 하면 52시간 이상 노동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을 52시간 일하는 사람을 새로 뽑으면 일자리가 60만 개가 늘어난다고 해요. 59만 개. 그리고 8시간만 일 시키고 실제로 1.5배를 주게 만들면 실제로 새로 고용하겠죠. 진짜 그게 제대로 되면. 근데 그렇게 하면 270만 개 일자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도 아이고 빨리 오세요. 해고 어디 있어 그런 거 막 불러다 써야 될 판이 됩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정부와 원래 노동부가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정부와 노동부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불법 파견을 늘린다든지 허용한다든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고 한다든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더 노동부가 더 줄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최대 허용 근로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고를 더 쉽게 만든다든지 지금 말씀한 성과연봉제 이런 것도 결국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하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그야말로 정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에서 실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용자나 불법적 노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하고 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특별한 새로운 법률 질서를 만들 필요도 없이 정말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노동부만 정말로 애써주면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보장되면 사실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소위 가진 자들의 폭력적인 부당이득 이런 거에 협조하는 체제를 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별 사업장들이야 정부가 이걸 허용하니까 하는 거죠. 소위 유럽의 다국적에서 하나 그랬다더라고요. 당신들은 왜 본국에서는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 경영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왜 이렇게 불법적 해고나 이런 거 하도 많이 하느냐 물어봤더니 한국은 해도 아무 제재가 없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벌금 조금만 내면 되는데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 왜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르프가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부 장관을 노동계 인사가 하는 거예요. 극렬하게 노동의 인권을 지켜라. 노동권을 지키고 노동권을 확대해라. 제가 이 얘기만 마저 할게요. 미국의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정책을 했어요. 복지 확대, 노동 보장, 노동권 확대, 그 다음에 기업의 정상적 경쟁 질서 회복. 이거 세 가지를 했는데 여전히 사용자들이 노조를 탄압을 하니까 주방위군을 투입해가지고 노조 파괴 행위를 막아요. 구사대를 쫓아내죠. 주방위군이. 이게 이제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이라든지 조직권, 행동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장이 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50년 호황이 가능했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결국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시는데 싸우는 것도 이 해고 자체를 철회하게 하는 막기 위한 투쟁도 열심히 하시되 결국 이 사회에 그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들을 도와주는 오히려 조장하는 정부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 소위 조폭 국가나 다름없는 이 국가의 비정상적 권력 행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가시겠지만 저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싸움을 직접적 도움은 못 되는데 함께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시도록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이거 다 텐트 걷고 각자의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랜카드에 적혀있는 것처럼 노동탄압, 민생학살,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이렇게 써있는데요. 각자의 투쟁사업장들이 각자의 싸움으로는 각각의 사업장의 온전한 승리조차도 만들 수 없다. 방금 이제 이야기하신 시장님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 사실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 나름 이제 동의가 되는 가장 극하게 동의가 되는 부분은 깡패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박근혜 정권 정치 권력이 어떠한 지향을 가지는가가 그 나라 노동자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 누구도 사실 이것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장 탄압받고 거리로 쫓겨나고 억압받고 죽임을 당해본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한 곳도 투쟁하는 곳이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고, 그 정리해고, 비정규직, 그리고 노조 탄압 이 과정에서 거리로 쫓겨나고 1년에서 10년까지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 거죠. 근데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98년 정리해고제를 합법화시키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라고 하는 이름을 합법적으로 도입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고통이 전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이 국난의 위기를, 경제적 위기를 함께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극복하면 나중에 그 제대로 국난을 극복하고 파이를 키워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세상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후로 2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는 상황,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전체 노동자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 이명박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10년의 기간 동안 저희는 거리로 쫓겨나고 정리해고 직격탄을 맞았고 비정규직이 됐고, 그리고 노조 탄압에 신음하면서 거리를 쫓겨나고, 그동안도 온전히 거리에서 사실 20년 이상을 싸움하고, 그리고 또 복직됐다가 또 쫓겨나고, 이렇게 일상적 구조조정에 그 노조 탄압에 시달린 노동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문제들을 제대로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가 자체가 깡패 국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뿌리는 모르겠어요. 정치에 입문하신 게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책임은 사실은 온전히 지고 가셔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문제, 정리해고의 문제, 그리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손배가 합류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어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그 편에서 온전히 그들 정말 노동자 민중들을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있는 이 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그 부당한 이익을 대변하고 법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부역하고 있는 이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합리한 이 제도들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분배의 문제든 무엇이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국가가 지금 있는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 거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 누가 우리의 문제들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되는 것 역시도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고 책임을 온전히 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모두가 다 절박하고 어려운 투쟁들을 하고 있지만 모두 모여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기 위한 경쟁이나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서 함께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고 승리하는 싸움들을 만들자. 이 땅의 부조리한 이런 상황들을 바꾸고 이렇게 결의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이 상황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모여서 시국농성을 올해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부당하게 정리해고되고 비정규직이 노조 만들었다고 쫓겨났는데 법으로 갔을 때 다 법이 합법화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벌 오토텍, 그 다음에 이 열사가 나와 있는 유성기업, 뭐 하이디스, 그 다음에 이 동양시멘트, 뭐 아사히글라스, 울산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한국GM 창원, 이런 모든 것이 대한민국 로펌 1위인 김현장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장이
노조 파괴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법으로 가면 그들에게 법이 손을 들어주고 있고, 그러면 부당하게 해고되어서 몇 년을 싸워도 결국은 이게 이 회사가 정당했다라고 판결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리해고 문제 어떻게 바꿀 거냐, 비정규직의 문제 어떻게 바꿀 거냐,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그 현장 노동자로 우리가 그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그 뒤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훨씬 더 이제 저희는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건지 대안이 좀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도 못 믿는다,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누구를 믿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금 그 구체적으로 바꿔나갈 거냐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고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첫째는 경영상 이유로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 자체가 문제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조차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현실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뭐 해고도 필요 없고 쓰다가 시간 되면 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게 헌법상에 지금 이게 그 평등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소위 차별금지법에 이거 노동에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좀 너무 가진 자 중심이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도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계약서에 정규라고 돼 있고 누구는 비정규라고 돼 있다는 이유 글자 하나만으로 보수가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차별이 난다는 것도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현재 상태라도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법령이 아니더라도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예를 들면 국민권익이든 노동부든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만 된다면 상당 정도 차별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뭐 해고를 지금 더 쉽게 만드는 법을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그건 당연히 막을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쉽게 해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법조문에 대해서도 좀 뭐 국회 차원의 새로운 좀 재개정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참 안됐게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미 뭐 과반수를 야권이 넘었지만 그것조차도 이렇게 아무런 진척도 못 보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나 뭐 어렵긴 하지만 그 노력도 계속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법들을 좀 더 노동자는 유리하게 바꾸는 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뭐 해고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소위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게 새롭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해고자들 양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는 것도 중요한 일 같습니다. 나머지 노동자들 전체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해고 문제는 그냥 이 정도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해고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한테는 정부의 행정지도 권한을 행사해서 노동자들한테 좀 유리한 결론이 이르도록 노력하는 거, 뭐 그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한 얘긴데요. 네,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법적인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사기업에 대해서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그냥 인권이나 뭐 이런 데서 권고만 할 뿐이지 어떤 강제력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거니와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에서
노동 3권을 행사했을 때 자본은 그거에 대해서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조차도 방어권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로 접근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되게 어려울 거고 국회의원 다수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다가간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이 바뀌지 않아도 이 나라는 시행령 하나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권을 동원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거를 차별 시정을 위한 그런 것들로 강제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고 어떠한 방향을 가질 거냐의 문제고 그런 확실한 자기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향들에 대해서 밝히고 약속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노력이 되는 것이지 그 어떠한 그런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의 요구는 실제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법이고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싸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정치인들한테 무엇을 읍소하고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들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지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저희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그건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거죠. 고용은 안정되는 게 맞고 노동의 대가는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되고 하다못해 이제 지금까지 있는 불법 노동이나 이런 거 다 근절하는 게 맞고 해고를 쉽게 하는 제도들을 하면 안 되고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이 지급되게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의 몫을 늘려야 되고 그건 제가 다 말씀드린 얘기죠. 그 이제 어쨌든 하여튼 뭐 계속 얘기하기는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되게 이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그 정석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한계를 딱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반적으로 전체 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뭐 하나를 장관 한 명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도 자체 시스템을 뒤집어지게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불법하게 넣어놨는데 검찰이 1년 7개월 동안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판정을. 이런 문제 저들이 왜냐하면 판정을 내리면 이게 노동자들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힘을 주기 싫으니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지고 있어요. 그냥 지금 여전히 아사히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힘 다 빠질 때 그때 재판을 하거나 이런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전반적으로 정치가 확고하게 이 노동자와 이 자본의 편에서 지금 기울어져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아 내겠다라는 분명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현장에서 나이를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받겠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뭘 바꿔내겠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되게 이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 권력 또는 국가 권력 행사가 거의 조폭 수준의 범죄 집단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죠.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아요. 법대로 안 해. 그게 결국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까지 하는 걸로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검찰이 이것도 국가 권력의 일부인데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했으면 그 철도 파업하는 사람들 멀쩡하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걸 괜히 불러다가 조사해서 스트레스 주고 말이에요. 아니니까 그런 건 제대로 고쳐야 될 일이고 예를 들면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불법적 탄압을 가하는 건 다 폭력행위나 다 처벌할 수 있지요. 실제로 그런 짓 많이 하잖아.
예? 좀 달려든다고 뭐 이렇게 다 이래저래 엮어서 뭐 형사처벌하고 그냥 이게 국가 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문제를 고치는 거, 국가가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 본래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노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뭐 경제의 영역이든 뭐 사회 정의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이 똑같은 문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야, 좋은 나라 같이 만듭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대로 일단은 법이 지켜지는 사회. 원래 법이 해야 될 억강구약이라고 하는 원래의 역할을 잘하게 만드는 거, 그거라도 하게 하는 게 1차적 과제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는 노동이 존중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 얘기하면 간첩 빨갱이 느낌이 나서 노동자라고 스스로 말하지도 않아요. 근로자라 그러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이 있다. 저 인정해요. 인정하고 당연히 책임이 있죠. 못 막은 책임도 있고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근본적 잘못도 있습니다. 그건 뭐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는 거는 현재 이 상황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구체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 1년에서 10년까지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이제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하고 부당하게 불법 파견으로 일하다가 정규직화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법은 저들이 저질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업무 방해, 그 다음에 폭행 이런 걸로 가해자가 되어서 도리어 감옥에 갔다 오고 집행유예를 다 맡고 있고 벌금을 200만원, 300만원씩 수차례 내고 있는 게 현재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이제 바꿔내야 되는 거죠. 뭐 요즘 말하는 비정상이 정상화를 좀 시켜내는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이 내용을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뭐 가장 이제 좀 쿨하고 인기가 많으신데, 이 국면이 지나가고 또 뭐 이 시간이 한참 가도 여전히 이제 저희는 또 이곳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각자가 또 우리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오늘 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간단하게 질문. 지금 이재명 시장님 외에 이제 대권 주자분들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을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당도 정치 자금을 어디에서 갖다 쓰시느냐, 재벌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데리고 같이 일을 하실 텐데 왜 그분들이 그 정치 자금을 갖다 쓴 곳이 재벌 주머니면 과연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본인은 하시고 싶으시겠고 법도 개정하시고 싶겠지만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통령 후보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그걸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신지 그건 좀 듣고 싶습니다. 법 안 고치고 할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을 못 고쳐서 못한다는 건 사실 핑계죠. 법을 안 고치고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거죠. 저 일자리 만드는 거 저 같으면 제한테 권한이 있으면 그거 저 몇 개월 안에 수십만 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연장 근로 못하게 하는 건 뭐 그 처벌 조항이 있거든. 그거는 징역 1년 이하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것만 엄정하게 케이스로 몇 개만, 주로 대기업들이 위반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돈 안 받아먹은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소위 기득권과 결탁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얘기하고 기득권과의 결탁이 없이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건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좋은 얘기하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만듭시다. 별 따줄게요. 누가 얘기 안 하겠어요. 문제는 거기서 골라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요,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의 권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회가 예를 들면 뭐 말을 안 듣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거기 따라가요.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단계로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개벽을 할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시행령이니 예를 들면 뭐 온갖 그 권한들이 재량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많고, 두 번째로 다음 단계로 할 게 예를 들면 제도의 개선인데, 그 제도 예를 들면 행정부 자체에서 하는 거 말고 그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국회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확한 의제를 제시해서 국민적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정리해고를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법들을 갖다가 뭐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좀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내용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뭐 소위 근무 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좀 줄이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해야죠. 예를 들면 강제 조항 없는 거 이런 거 강제하게 하든지. 저는 노동 현장이든 어디든 이 힘센 사람들이 고의로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요 전면적인 징벌 배상을 도입해야 된다고 좀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게 벌금 몇 푼 그냥 실무자 벌금 몇 푼 때리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회사에다가요 이 선진국들처럼 고의로 법을 어긴 게 확인되면 징벌 배상을 수천 배를 때려야 돼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이익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당노동행위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고의로 이게 직원 시켜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노조 와해 좀 시켜봐라 뭐 이래가지고 뭐 좀 매수하고 이런 짓을 했다. 그 밝혀지면 미국 같은 데 가서 그런 짓을 하면요 이거 막 수백억 물어내야 돼. 수백억을 걸리기만 하면 한 개만 걸려도. 근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들은 결국 의지 문제인데, 저는 그게 뭐 국회가 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기득권자들하고 결탁한 사람이 많고 하는 건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걸 갖다 고치려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고치는 거는 결국은 제일 좋은 기회는 사실은 뭐 대통령을 바꾸는 게 제일 낫죠. 이 중에서 대통령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중에서 한번 상당 정도 해결될 거 아닙니까? 내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는 사람이 하면 또 나을 거고, 사실은 이분들보다는 이분들을 해고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속아가지고 뭐 거기를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되면 여전히 이런 고통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겪을 거고, 결국은 이런 뭐 과정 자체를 우리가 잘 활용도 하고 또 만들고, 그것도 우리의 노력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 영역에 비정규직 만드는 거 저는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남시는 고정적 일자리 다 정규직 다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서 뭐 무기 계약으로 다 전환을 시켜놨죠. 최저 임금도 내년부터 8,000원, 시간당 8,000원씩 지급합니다. 소위 비정규로 불리는 뭐 일시적 일자리들 있죠. 그것도 고정적으로 안정되면 다 정규직 전환해요. 우리가 비정규 노동자 쓰는 비율이 제일 낮아요, 성남시가. 국가에도 예를 들면 국가의 비정규 쓰는 사람이 뭐 20만 명인가 뭐 그게 뭐 엄청나게 많죠. 노동의 교육 현장에도 있고 뭐 보건 영역에도 있고 뭐 수태 많죠. 고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걸 정부가 왜 민간 기업처럼 돈벌이 하는 데도 아닌데 왜 그 비정규사가 사람들 그 가슴 아프게 만드냐, 불안하게. 고용이 안정되면 돈이라도 좀 쓰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가 좀 나아지거든요. 근데 하여튼 비정규를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맨날 불안 전전해가지고 맨날 정부 욕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이유가 있겠지. 정부 영역이 비정규직을 자꾸 줄이고 정규직을 쓰고 소위 생활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를 더 많이 주고 하면 민간 영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민간 영역들이 어려운 거예요. 기업들이 속된 말로 나쁜 짓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여지를 얻기 위해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런 거는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 마. 물론 저항하죠. 하지 마라 한마디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진짜 아닙니다. 전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뭐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시장님의 그냥 단순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14년 콜택 정리해고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2014년 6월 12일 날 이제 콜택 정리해고 사건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요 판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만약에 성남시에서 뭐 아사히글라스나 하이디스나 같이 외투 기업들이
이런 노동 탄압을 만약에 저질렀다면 시장님께서는 그 기업에 대한 지원, 뭐 이제 외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지원을 받은 외투 기업이 이러한 행태를 성남시에서 했을 경우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일단 뭐 제가 변호사기도 한데 지금 대법원이 너무 보수화돼 가고 있죠. 과거에 노동자들한테 좀 유리했던 판결을 또 계속 뒤집고 있어요. 그거는 역시 이제 10년 그 소위 보수 정권도 아니고 조폭 정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근데 그건 또 바꿔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판결은 정말로 만약 말씀대로라면 정말 옳지 않은 거죠.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법조문에 돼 있는 거를 장래에 닥칠지도 모를 것 때문에 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왜 미리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법률에 위반된 판결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근데 대법원이 막 보수화되다 보니까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성남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성남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권한이 없어. 기껏해야 이제 지방세 받는 거에다가 뭐 그 건물 앞에 주차 위반 딱지 좀 많이 붙이는 거,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간접적 뭐 제재 수단을이라도 최대한 동원해야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 범위에서 뭐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가지고 압박하고 좀 이렇게 상식적 기업으로 다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건 해야죠. 그건 재량 영역의 일들이거든요. 뭐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은 국가 권력이 가지는 더 크죠. 예를 들면 중국이 뭐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 막 지금 세무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죠. 세무조사하고 인허가 안 해주고 뭐 계약 파기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불법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지 뭐 부도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호하는 게 원래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노동부 장관을 노동자들이 뽑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물론이지. 그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새 새도우 내각이 유행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새도우 내각을 만들 정도는 안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해당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 예를 들면 노동부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그들이 믿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자부는 뭐 사장이 시키든 사장이 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하든지 하고, 최소한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정부 부처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요 부당한 결과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면 최종적으로는 그건 뭐 국무총리가 하든 대통령이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영역은 아니 생각 못했는데 노동부는 확실하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내년 초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초에, 왜냐면 저는 지금은 현재 계속 노동, 경제, 복지, 조세 이런 얘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근데 노동부 최소한 국가의 부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보훈처는 독립운동가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또는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국가 보훈 정책이 엉망진창 진짜 5분 전 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노동은 너무나 지금 왜곡되고 탄압받고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 부분은 노동자들 또는 노동자 단체들이 합의해서 또 협의해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가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잘못 말하면 내가 선거운동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네. 장관이 안 되면 지방청장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장관만 바꾸면 다 바뀝니다. 공무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사권자가 얘기하면 다 따릅니다. 우리가 61일차인데 우리 천막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오기는 처음이고요. 그 노조를 오랫동안 하지만 이렇게 또 관심을 많이 가진 건 사실 처음인데, 그 내용들 어쨌든 그 이재명 시장님 중심으로 촬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1년부터 10년까지 말도 안 되는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조와 제도를 바꿔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예, 이 정도로 박수로 마무리하고, 예, 예,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